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뉴스가 3가지나 터졌는데요. 내일 당장 시행되는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국민연금이 쿠팡을 통째로 던져버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미국 동부 시간 4월 6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의 새로운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 개편안이 발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와는 관세 부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세탁기 하나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볼게요.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철강 부분의 가치만 따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 50%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전체 가격이 $500인데 그 안에 철강 부분이 $100어치라면 100달러의 50%인 $50가 관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뭘 바꿨냐면요. 이 복잡한 함량 계산을 아예 없애버리고 제품 전체 가격의 25%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500짜리 세탁기로 다시 계산해보면 이제는 $500의 25%인 $125가 관세가 되는 거예요. 기존 $50에서 $125로 2배 넘게 관세가 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용 기준이 있어요. 제품 전체 중량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의 비중이 15% 이상이면 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15% 미만이면 관세가 아예 면제돼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식료품, 가구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문제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에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프리미엄, 가전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외부 케이스부터 내부 구조물까지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가볍게 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프리미엄 세탁기, 대형 냉장고, 이런 고가 제품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높을수록 25%의 절대 금액이 커지니까요. 산업부는 어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는 물론이고 대한상해, 코트라, 무역협회까지 총출동했어요. 정부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함량 계산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관세 산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업종별로 희비가 갈린다는 점이에요. 가전과 전선 케이블, 업종은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변압기와 산업기계류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함량 비중 기준 50%가 적용됐던 제품 중에 25%로 낮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같은 일부 제품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만 적용됩니다. 미국도 자국 인프라에 꼭 필요한 장비는 당장 관세를 때리기 어려운 거죠. 산업부는 오는 8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구체적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와 등 주요국과 공조해서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관철된 형국이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요. 당장 국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건 미국 수출 제품에 붙는 관세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새 관세 정책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내년에는 0.6%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주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주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수조 원 규모예요.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2025년 11월에 52.63%까지 올라갔던 외국인 지분율이 불과 4개월 만에 48%대까지 떨어졌어요. 약 3.73%포인트 하락한 건데 이게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보유 주식수로 보면 2025년 말 31억 주에서 2026년 4월 현재 28.6억 주까지 줄었고 이건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2026년 들어서는 주가와 외국인 보유 주식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70%까지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라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주가 반등을 기회로 물량을 정리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예요. 환율도 1,500원대에 진입했고 유가도 10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환차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온 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려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최근 코스피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4월 2일에는 5,234포인트까지 4.47% 급락했다가 종전 기대감이 퍼지면서 하루 만에 426포인트, 8.44%나 폭등해서 5,47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이 상승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4조 원 규모의 역대급 순매수를 하면서 사거래일 낙폭을 한 번에 만회한 거죠. 하지만 외국인 자금의 이탈 추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4월 코스피 전망치를 보면 하단을 4,700에서 5,300으로, 상단을 5,600에서 6,300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증시가 지정학적 뉴스 한 줄에 요동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쿠팡 주식 대부분을 팔아버렸다는 KBS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부터 투자해왔고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2,018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 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겁니다. 국민연금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요. 현재 남은 쿠팡 주식이 수억 원어치에 불과하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2,018억 원에서 수억 원으로 줄었으니 사실상 전량 매각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팔았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쿠팡에서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쿠팡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가 로비 의혹, 배송기사 노동권 문제, 납품업체 대상 갑질 논란까지 꼬리를 물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목한 게 바로 ESG입니다. ESG가 뭐냐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이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은 운용 지침상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 ESG 요소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니까 단기 수익만 쫓을 수 없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야 하거든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들여 키웠는데 로비를 통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고,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와 판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었죠. 이번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투자 시장에서 손꼽히는 큰 손이잖아요. 국민연금이 ESG를 이유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했다는 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쿠팡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국민연금의 ESG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신호가 된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의 투자 결정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 가치에 기반해야 하고 ESG도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하는 건데 국민 감정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투자 방향이 바뀌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관세 개편으로 수출 환경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은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ESG라는 새로운 잣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요.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콘 오클립이었습니다.